장기 미집행시설 매입 계획이 도심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도내 양식장 300여 곳에서 하루 1,900만 톤의 배출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양식장 앞바다의 수질 오염 상태를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제2공항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땅을 사들인 뒤 쪼개기를 통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버스 준공영제 예산 편성 방식과 부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도시환경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7,800억 원. 이 가운데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지방채로 충당할 1,500억 원의 집행 계획을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공원과 도로 부지 매입과 보상 계획이 도심에 편중돼 읍면 지역은 철저히 소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도시계획 도로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동지역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읍면에 있는데 읍면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다.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가 복권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추경 때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하도록 했지만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해마다 1,000억 원씩 예산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향후 세수는 이렇게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가 도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라 하십니다. 올해 100억 원이 넘는 도시 재생사업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과 관련해 예산 편성에 신중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만 하더라도 120억 원 전액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한도 건이 아닙니다. 한편 행자위 예산심사에서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안 수용과 관련해 의원 모두가 사퇴한 행계위 예산 1억 원을 편성하고 원희룡 지사가 주민투표를 언급해놓고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에 대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미 발표된 공약을 발언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조사 내용과 영상 증거 등을 종합 검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수영인에 대한 재심이 70년 만에 이뤄지는 가운데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재심 청구인인 수영 생존인 18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수영 생존인들은 오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동안 왜곡된 역사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공정하고 온전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거쳐 올해 말쯤 재심 결과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제주 MBC가 제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하수 문제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하수 처리장보다도 많은 양의 배출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양식장들은 괜찮은 건지 그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앞으로 5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그 첫 순서로 양식장 앞바다의 실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김찬영 기자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양식장들이 줄지어 있는 구자읍 한동리. 양식장마다 설치된 배수관을 통해 배출수가 흘러나옵니다. 양식장 한 곳에서 나오는 배출수만 하루 평균 5만여 톤.
양식장 앞바다를 들어가 봤습니다. 바닷속 바위마다 퇴적물이 가득 쌓였고 조류를 타고 이물질이 둥둥 떠다닙니다. 영양염료가 과잉 공급된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구멍갈파래와 말미잘이 바닷속 안반을 온통 뒤덮었고 산호들은 하얗게 변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종들의 우전 현상들이 차 운전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면은 어떤 해양 생태계 종 다양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감소함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의 어떤 군집 구조가 변화될 수 있는. 양식장 주변 바닷물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성분 분석해봤습니다. 부유물질은 하수처리장 방류 기준보다 갑절 가까이 높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는 일반 해수보다 6배 이상 높게 나와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청정한 해수에서는 보통 1 이하 정도 나오는데 6.4가 나왔다는 건 한 6배 정도 높게 나온 것으로 일반 청정한 거에 비해서는 좀 오염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6년 양식장 배출수와 주변 바다를 조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동리 양식장 앞바다는 산화제나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질산염이 청정해역보다 5배 이상 높았고 악취를 풍기는 암모니아는 4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최대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양염 농도 중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인위적인 어떤 오염 소스의 평가 기준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양식장 배출수의 영향이 또 클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정화되지 않은 배출수가 매일 바다로 버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허술하다는 겁니다. 제주섬 해안을 따라 들어선 양식장은 모두 300군데가 넘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양식장에서 배출수가 나오는데요. 사료 찌꺼기와 어분이 섞인 배출수는 그 양이 하루 1,900만 톤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보다 80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양식산업이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 탓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피해 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2공항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당시에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땅을 사들인 뒤 쪼개기를 통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 명의까지 빌려서 토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2공항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서귀포시 대정읍.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는 2015년 4월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일대 밭과 임야 5필지를 2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밭과 임야 등 4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구입한 뒤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필지를 분할해 되팔았습니다. 14개 필지로 나눈 뒤 제2공항 후보지라고 홍보하면서 되팔아 얻은 시세 차익은 20억 원. 토지 판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만 10억 원이 부과됐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이모 씨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기획부동산 행태는 제주에 어떤 무분별한 개발을 하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부동산 업체 대표 김 씨와 신용불량자 58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부동산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대학교의 한 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제주대병원 A 교수가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을 때리고 발을 밟으면서 뛰는 등 상식 밖의 폭행을 지속해서 저질렀다며 파면하라는 대자보를 병원에 붙였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최근 직원들이 설문조사에서 피해를 호소하자 제주대에 징계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치매 노인 폭행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59살 김모 씨가
치매 할머니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업무 정지 조치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내 요양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공공건물의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제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내년부터 신축 또는 개보수를 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태양광 패널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장비를 확대 설치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라산 고산식물 묘목 생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수목원의 양묘 생산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구상나무와 시로미, 눈양나무 등 한라산 고산식물 묘목을 대량 생산해 복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라산에 자생하는 초본, 습지식물도 증식해 훼손지에 시험 식재할 계획입니다. 제주 월동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농협 등이 참여하는 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제주 월동무연합회는 올해 월동무 재배 면적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비상품을 폐기하고 품질을 높이기로 결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